2024년 마약으로 검거된 10대 청소년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약을 얼마나 쉽게 먹었나요? 머리가 아프면 아무 진통제나 꺼내 먹지 않았나요? 잠이 안 와서 수면 유도제를 습관처럼 먹은 적은요? 살 빠진다고 SNS에서 본 약을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한 적은요? 마약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입니다. 문 앞에서 멈춰가. 여러분이 저 문을 열지 않도록 오늘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행복 신호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이 도파민을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폭발시킵니다. 여기 두 장의 뇌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뇌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밝게 빛나며 도파민이 활성화된 것이 보이죠? 건강한 뇌는 저녁에서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고 신경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판단과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밝게 빛납니다. 오른쪽은 장기간 마약을 사용한 뇌입니다. 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Dude, crap! 정상뇌와 달리 대다수 영역이 어둡고 차가운 색상으로 뒤덮여 있죠. 이는 만성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뇌의 포도당 대사율이 크게 떨어지고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두엽과 기저핵 부위의 어두운 패치즈가 두드러지며 도파민 기능 상실 등의 손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도파민 수용체가 파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상적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마약을 사용하면 뇌는 엄청난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뇌는 이 상태를 정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은 양으로 같은 쾌감이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약 없이는 밥을 먹어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성입니다. 그리고 마약이 없으면 구토, 경련,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금단 증상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마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중독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마약을 시작하면 이 과정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끊으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뇌 기능이 일부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Oh, you're so funny.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회복에 수년이 걸리며 일부 손상은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펜파닐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는 단 한 번의 과용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약은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두통약, 진통제, 수면 유도제, 살 빠지는 약. 이것들은 마약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있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끝은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 A양.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SNS에서 살이 쏙 빠진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약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식욕이 줄고 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달 후 A양은 심한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에는 국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A양의 뇌는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B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매일 밤 2-3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부터는 3알로도 부족해졌습니다. 5알, 7알. 약 없이는 잠이 오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성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도 오남용하면 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 어느 날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번만 해봐. 기분이 완전 달라서 그냥 택배로 보내줄게. 공짜야. C군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3달 후 C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약물 오남용의 유형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처방약 오남용.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많이 또는 처방 없이 먹는 것입니다. 타이레놀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간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불법 구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은 성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셋째, 마약류. 대마, 필로폰, 야바, 펜타닐. 이것들은 한 번 손대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성년자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된다 해도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대입 전형, 취업, 자격심 시험. 이후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이거 한번 해봐. 기분이 진짜 달라져.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안 해. 관심 없어. 짧고 단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SNS로 한 번만 공짜야 택배로 보내줄게 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즉시 차단, 캡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보여주기, 계속 연락 오면 경찰 신고 182. 누군가가 음료나 음식에 몰래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세요. 만약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주변 어른에게 알리고 응급실에 가세요. 신고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82. 마약 신고 전화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됩니다. 1388 청소년 상담 전화입니다. 약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 보건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에게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약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더 위험합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고 혼자 해결하려다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처벌을 받을까봐 두렵겠지만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기억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약은 처방대로난. 둘째, 모르는 약은 절대 먹지 않는다. 셋째, 누군가 권유하면 그것은 신고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는 선택,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